김문수, 한동훈 야합입니다. 이런 논평을 제가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런 논평을 하게 될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하고 김문수 후보와의 오랜 인연을 생각하면 뭐 그냥 눈 질끈 감고 그냥 아무 말 안 하면 하는 생각이 솔직히 제 한편에 없는 거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니나 소의보다 대의를 따라야 된다고 제가 평생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정말 가슴이 아프지만 이런 논평을 제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당대표 결선 어제 있었던 모바일 투표 첫날 투표율이 39.75 거의 40%로 육박했습니다. 2.24%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한동훈 똘마니들한테 투표를 독려하고 나섰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똘마니들이 한딸들이 한동훈이도 안 나오는데 뭐 내가 투표해서 뭐해 했던 사람들이 한동훈이가 독려를 직접 하고 나서니까 투표를 한 결과 투표율이 올라갔다고 하는 해석이 우선 가능합니다. 뭐 그런 표가 일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표는 이렇게 당심을 왜곡시키고 있는 한동훈이하고 김문수의 야합, 이 야합의 두 장본인 김문수와 한동훈에 대한 분노의 표심이 내가 정말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 떨쳐 일어나서 올라간 투표율이 저는 지금의 투표율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이가 직접 독려하고 나서서 한딸들이 일부 투표 포기했던 자들이 한동훈이가 안 나오는 바람에 그 자들이 일부 투표에 참여해서 김문수를 찍은 결과일 수도 있는데 뭐 그 표가 저는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표는 출마도 안 한 자가 결선에 나타나서 당심을 왜곡하고 자유파의 민심을 왜곡하려고 하는 이 한동훈이를 응징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한동훈 배신자와 내놓고 손을 잡고 야합하고 있는 김문수를 응징해야 되겠다 하는 이 응징 투표가 이런 높은 투표율로 나타났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장동혁과 김문수가 채널A에서 딱 한 번 있는 TV 토론을 했습니다. 여기서 장동혁은 먼저 김문수에게 조경태, 안철수도 품어야 한다고 했는데 특히 조경태는 500만 당원 명부를 내줘야 한다. 특검에. 당내에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당원 명부 지키겠다고 며칠씩 농성이나 하고 농성까지 하고 있는 김문수 후보가 근데 이 조경태를 어떻게 품을 수 있냐. 조경태와 같이 가는 게 진짜 통합이라고 생각하냐. 이러자 김문수가 조경태와 대화하고 설득해야지 조경태를 암세포 자르듯 잘라내야 하는 건 좀 과도하지 않냐. 다 잘라버리면 국민의힘은 누구랑 일하냐 라고 자신의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역공을 취합니다. 김문수가 장동혁에게 아니 계속 내부 총질하는 사람 내보내야 한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107명이다. 이거 다 내보내면 100석 이하가 된다. 개헌 저지선이 무너져도 괜찮다는 얘기냐 라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자 장동혁이 107명 다 안고 가면 개헌 저지가 되는 거냐 진짜.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왜 탄핵당했냐. 107명을 안고 가면 개헌 저지 된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더 위험한 거다.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또 지난 토요일 저희 생방송에서 장동혁 후보가 나왔을 때 이른바 당내 당외 이 공동투쟁, 국민의힘 의원들의 장내 투쟁, 국회에서의 투쟁과 우리 태극기 애국 세력들의 장외 투쟁을 어떻게 결합해서 시너지를 낼 거냐 이런 주제로 제가 장동혁 후보하고 토론한 바가 있는데
그 문제를 장동혁 후보가 김문수를 향해서, 장동혁이 김문수를 향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당대표가 되면 원외 당대표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장내외 병행투쟁에 좀 차질이 있을 수 있다.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김문수, 제가 이 토론 보면서 김문수에게 별명 하나를 더 붙여주기로 했습니다. 김대화. 김문수는 무슨 주제가 나오든 대화하겠대. 대화로 풀겠대. 대화로 풀 문제였으면 지금 대한민국이 이토록 절벽 끝에 서게 됐을까요? 어쨌든 김문수는 대화의 자리를 많이 갖겠다.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도 같이 모셔서 이야기를 많이 하겠다. 그러면서 나는 정치를 오래 했지만 장동혁 후보는 정치한 지 불과 3년밖에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3년밖에 안 된 사람이 원외가 대표하면 안 된다라고 말할 때는 한 번쯤 좀 숙고하고 얘기해라. 내가 비록 지금은 원외지만 나 정치 너보다 훨씬 많이 했어. 뭐 이런 얘기를 대답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자 장동혁이 저는 김문수 후보님이 원외라서 당대표 하면 안 된다고 한 게 아니다. 지금은 190석 가까운 거대 여당과 싸우기 위해서 원내 구심점이 되는 그런 당대표가 더 효율적으로 싸울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이다. 그러면서 과거에 한동훈이도 당대표하고 황교안도 당대표했지만 이 사람들이 다 원외였기 때문에 원내 구심점이 되게 어려웠고 그래서 장내외 병행투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현실 아니냐. 그러자 김문수가 이렇게 다시 반격을 합니다. 아니 그 한동훈이 황교안이랑 왜 나를 비교하냐. 한동훈이 황교안이는 국회의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 않냐. 그 나는 3번이나 해봤어. 국회의원을 내가 오래 했냐 장 의원이 오래 했냐.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이 채널A 토론에서 사실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정말 가슴이 아파졌던 대목은 그 다음 나옵니다. 지난번에 TV조선이었나 어디 방송에서, TV조선 맞습니까? 장동혁한테 질문이 갔어요. 두 사람 중에 꼭 공천을 해야 될 사람 한 명을 해야 된다면 전환기를 하겠냐 한동훈을 하겠냐. 그 질문이 먼저 장동혁한테 다른 종편 TV 토론에서 제시가 됐어요. 제 기억으로는 TV조선인데 뭐 확인해 보세요. 그때도 채널 A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TV 토론입니까? TV조선입니까? TV조선에서 그 질문을 장동혁한테 했습니다. 그때는 후보마다 던진 질문이 달랐어요. 그때 장동혁이 뭐 생각도 하지 않고 전환길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배신자한테 어떻게 공천을 준다는 얘기냐? 전환길이다. 그 질문을 채널A가 그대로 갖고 와서 이번에는 김문수한테 한 겁니다. 그러자 김문수 또한 망설이지 않고 한동훈 그랬어요. 한동훈. 김문수가 이번에 같은 질문에 망설임 없이 한동훈한테 공천 주겠다고 했어요. 그때 다들 막 충격 받으셨을 겁니다. 급하게 청심환 찾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대답도 충격이지만 그 이유를 설명하는 김문수의 얘기를 듣고 정말 충격을 넘어서 정말 절망에 가까운 마음이 됐어요. 김문수는 왜 한동훈한테 공천을 줄 거냐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우리 당 대표를 했을 뿐만 아니라 아직 많은 장래가 있기 때문에 당을 필승으로 이끌 수 있는 곳에 적절히 공천하는 게 맞다. 한 전 대표는 당의 자산 중 한 사람이다. 저는 이게 뭐 김문수의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 한동훈에게 공천 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 한 전 대표는 우리 당 대표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김문수가 황교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단 한마디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황교안은 우리 당 대표를 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치열하게 투쟁을 했던 당대표고 지금도 문재인 종북주사파 권력에 이어 이재명 종북주사파 개딸 권력에 맞서 가장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정치 지도자입니다. 당시 황교안이 광화문에서 장애투쟁을 할 때 김문수도 같이 광화문에서 투쟁을 했으니까 광화문의 투쟁 동지이기도 해요. 그리고 황교안은 이번 대선에서 무소속 출마하고 나서 사전투표까지 선거감시 역할을 다 한 다음에 김문수를 거명 지지하면서 사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황교안에 대해서 김문수가 이렇게 얘기한 것을 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우리 당 대표를 했기 때문에 공천을 줘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한동훈이기 때문에 공천을 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심은. 또 아직 많은 장래가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한동훈이가 차기 대권 주자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아무리 정치에 도의가 떨어졌기로 자기가 모신 대통령을 탄핵한 배신자를 당의 차기 당대표 지나서 차기 대권 주자로까지 이렇게 떠받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당을 필승으로 이끌 수 있는 곳에 적절히 공천하는 게 맞다는 건 뭐냐면 당선될 만한 곳에 공천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지로 가서 죽도록 싸우라고 한 게 아니에요. 적절히 공천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당선 가능한 곳에 공천 줘서 배지 달게 해줘야 된다고 얘기한 거랑 똑같습니다. 저는 김문수가 한동훈이한테 완전히 납작 엎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장동혁은 김문수 후보가 막연하게 통합을 말하는데 당의 분열 요소, 당의 배신자 요소들을 그대로 안고 가는 통합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김문수 후보는 통합을 계속 말하고 있지만 토론회 과정에서 조경태 한 사람도 설득하지 못했다. 결단할 때는 결단해야 되는데 김문수 후보는 나는 용광로다 그 소리만 계속하면서 어정쩡하게 야합의 행보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동훈이가 페북에 글을 올렸잖아요. 투표 동료 글을 올린 것을 장동혁이 이렇게 지적합니다. 한동훈이가 페북에 올린 글이 한동훈 지지자들의 김문수에 대한 지지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동시에 1차에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의 이탈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 저는 장동혁이 민심과 당심을 제대로 읽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이 논평을 하고 있는데 이 논평을 들으시면서 나 1차에 김문수 찍었는데 한동훈이한테 공천 주겠다고 하는 김문수의 발언 듣고 나 앞으로 생각 바꿨다. 1차에서 김문수 찍었던 내가 나부터 장동혁 찍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그래서 이미 어제 그렇게 투표하신 분들 댓글 올려주세요.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이 장동혁에게 당대표가 되고 나면 한동훈이와 대화할 생각이 있냐? 하자 장동혁이가 딱 잘라버립니다. 그런 계획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정치인들이 이런 대목에 있어서는 약간 유보적인 답변을 하거든요. 상황이 되면 그때 생각해 보겠다든지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는 답변들이 있어요. 장동혁이 그렇게 안 했어요. 뭐라 그랬냐? 그런 계획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한동훈이 다시는 꼴도 안 보겠다 이 말이 아닙니까? 또 김문수가 안철수 잽싸게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안철수는 왜 안 만나냐? 장동혁한테. 그러자 지금 당원들한테 내 생각 알리는데 시간 없다. 뭘 누굴 만날 그럴 여유 없다. 제가 어제 그제 정치공학의 김문수, 정도정치의 장동혁 이렇게 두 사람의 지금 결선투표에 임하는 행보의 차이를 정의해서 영상 올렸어요. 딱 그거 아닙니까? 저는 이 한동훈 세력계 안철수한테까지 비굴하게 몸을 낮추고 표구걸하고 있는 김문수와 지더라도 당당하게 내 주장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고 하는 장동혁의 이 차이가 1차 투표의 결과에 따라 나오는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